검찰은 능력이 좀 없고요. 예. 야, 검찰을 디스하는. 예. 네, 박시영의 눈 이제 또 모실 분은요. 문재인 영입 인사. 네. 예, 그리고 네. 참 상징하는 바가 너무 근데 많으셔가지고. 저기 많은 분들이 예. 김병기 의원님을 그냥 국정원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 저분이 전략가예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와 정말 꽃미남이셨더만 보니까 청년 시절에 사모님도 뭐 정말 예. 뭐 배우셨나요 혹시?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아, 그랬어요? 예. 그 아드님이 또 대단합니다. 이거 아드님 덕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박시영 섹시하다? 저 뭔 소리야? 저기 술 한잔 하고 보니까. 예. 예. 자 오늘 모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갑입니다. 갑 동작갑에 나오신 김병기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병기 후보님. 예. 오늘 선거운동 어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세차 합니까? 아직 안 하죠? 동영상만 아, 조용히 털고 지금 아직 아직은 마이크 안 코로나19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한 모드로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해야지 않습니까? 약간 내일 한번 시범적으로 약간 그렇게 볼륨 좀 낮춰서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는 조용조용하게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후보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율동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 아까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생중계 하는데 율동도 하더라고 밑에서. 저희 지역은 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안 아직은 맞는 아니죠. 것 같아서 예. 네. 다른 알겠습니다. 후보들은 하고 있던데 네.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김병기 후보님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만 좀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잘 이렇게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은둔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 때 좀 이렇게 좀 탄압을 받았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인연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에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개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모험생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뭐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원래 그래도, 예. 사천인가 고향이 어디죠? 경남 사천인데요. 태어나기만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고 2살 때 예. 2살 때 전부 다 상경에서 그리고 경남 사천도 연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 연고가 있는 건 서울이라고 아니에요.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경희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과였나요? 경희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학과인데 그게 국민윤리교육과라고 국민윤리학과라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당시에는 예, 제가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야, 예. 그랬구나. 그런 과가 있었어요? 철학과 말고. 있었죠. 그게 이제 있었죠. 아이고 남과에 대해서 아니 좀 그 과가 저기 다른 학교에 많은 과는 아니잖아요. 철학과 그냥 철학과로- 되는데 그게 후에 지금 철학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학 때는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당구 치면서 보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 대학 때 만나신 거예요? 예, 캠퍼스 커플입니다. 같은 과. 같은 과? 네. 야. 근데 뭐 같은 과라고 그래도 거기는 슈퍼스타였고 저는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간택된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 당시에 국정원은 그러면 언제 지원한 거예요? 4학년 때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인데 그 당시에 국정원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죠. 네,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지원을 해서. 근데 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사나이답게 음. 그런 얘기들 요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사나이답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근저에 있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한번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다 그런 것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뭐 이렇게 학과에서 막 추첨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랑 학과장님이랑- 상관없고요. 아 그냥 지원하신 거예요? 네, 지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인사 쪽을 주로 계속 하셨나요? 그 업무 중에서 대부분의 경력이 그 인사 파트입니다. 인사를 오래 하면 좋은 건 뭐가 있고 안 좋은 건 뭐가 있습니까? 그 국정원 이게 정보기관의 인사는 다 똑같은데 어느 정도 비슷한데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른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고 그 차단의 원칙 때문에 그 정보기관은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직하고 선발하고 뭐 교육하고 다 해야 되겠고 인사 파트만이 유일하게 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핵심적인 자리이면서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죠? 일부분 뭐 아니, 그 자기가 어떤지 인사에서 밀리면 늘 근데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죠. 그거보다는 이제 위험한 데 이제 선발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특이하게도 그 안 채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인사 파트에서 근무하면은 좀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정보기관으로서 전 세계 유수 기관들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어떻습니까? 뭐 최강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너무 안 알려졌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기능, 그 순기능에 비해서 그 역기능이 너무나도 이 국가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 개입을 해서 예, 그렇죠. 뭐 모든 그러니까 그 순기능을 갖다 그 역기능 하나가 뭐 완전히 그냥 잡아먹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기능은 일단 인력 자체가 우수하고요. 예. 인력 자체가 우수하고 또 국가관도 강하고 뭐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기관입니다. 어, 해외 기관. 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법에 허락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한 기관을 예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강한 그러면 기관.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탑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물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탑5 안에도 들어가죠. 탑5? 네.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정보기관? 제일 센 데가 국정원이죠. 아니 우리나라 국정원 빼고는 어디를 모든 나라. 보통 보면은 예. 그 CIA, BND, 뭐 KGB 이런 데 모사드 이런 데를 주로 그거 제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데들이 유명한 그렇습니다. 데군요. 예. 네. 그 저기 궁금한 게 그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은 뭐 많이 좀 이루어진 거라고 뭐 봐야 가장 됩니까?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내 정치를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분야 불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 분야를 과감하게 폐지한 게 다소 지금 그 업무에 그런 정착되는 과정에서 혼란은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친구분들 만나보시면 친구들은 국정원 다닌다 이러면 주변에 조금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 있잖아요. 신분을 갖다가 예. 밝히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 다닌다 그렇게 예, 근데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저도 이제 국정원에 다닌 분들, 아는 분들이 있는데, 등산을 가든 뭐 모임을 해도 맨 그 만나는 분들끼리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퇴직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 자녀들도 어디 가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면 말을 못하고. 너희 아버지 잘 모르는 뭐 하시노?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할 말을 못해. 우리 영화에서는 많이 봤잖아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앞으로의 국정원의 개혁 과제, 남아있는 개혁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법에 의한 그 견제고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을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게끔 단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게끔 사실 정보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외에서 무법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해할 수 있는 행위는 국내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게 국민이거든요. 이 국민을 해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국내 업무를 하는데 조심스러워. 물론 방첩이나 이런 건 예외로 하고요. 그 국내 우리가 이른바 얘기했던 말썽 많은 국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그 아주 간단한 이유인 겁니다. 주로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 좋아하세요? 뭐 투박하지만 그 투박하고 우직하지만 그 이중성이 없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좀 싫어하는 스타일은? 이중성 있는 있어요, 사람입니다. 네, 딱 보면 압니까? 딴 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인사를 오래 했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원모 뭐 원장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요. 아, 원세훈? 아, 그 사람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뭘 멀쩡하게 생깁니까? 원세훈 한 방에 보냈네. 예. 본인은, 의원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약속 같은 걸 잘 안 하지만 하면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내가 하면은 어렵겠다 하는 것을 할 때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지난번 그 4년 전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한 배를 타셨는데 영입을 했는데 네. 어떤 연유로 발탁이 되셨나요? 그것도 그 안 알려진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그때 제가 사실은 좀 굉장히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부가 바뀌고 그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국정원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대표 이제 선거 대표 선거를 하던 때였는데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만둔 게 그때 몇 년이었죠? 국정원에 나온 게? 제가 결국은 이게 기간상 그런 건 있지만 2013년 14년. 6월이 예. 그만둔 게 그러니까 MB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탄압을 받았어요. 김병기 당시 인사처장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하셨는데 탄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다시피 옷을 불명예를 했죠. 그러다 몇 년 동안 법조계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재판하고 아이고. 싸우고 이 과정을 겪었고 그런 건 이제 알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천거를 해서 네,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충. 네. 만나보니까 문재인 당시 이제 당 대표였는데 만나니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신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참 고맙고 진실된 스타일이죠.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하건 아니 그분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건 그런 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공통된 평가가 참 사람은 참 괜찮은 분이다. 이게 공통된 평가잖아요. 네. 뭐 그대로입니다. 네. 동작에서 그때 선거 준비 거의 못하고 막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겼던 비결은 뭡니까?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해 주셨지만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마지막까지 저희 지역에 와서 선거운동을 해주셨던 건 물론이고요. 마지막 날 그 아픈 손가락, 참 저희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홍천 의원과 저를 갖다 지명하시면서 특별하게 좀 국민들한테 부탁한 그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희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챙긴 건 아닙니까? 제가 아마 경희대 출신인가 잘 모를 거예요. 아니 하여간 출신 학교만 같으면은 다였고요. 그 친문으로 해가지고 뭐. 아니 근데 실제 친문이야. 실제 친문입니다. 제가 그 사석에서 좀 만날 때 있는데 다른 어떤 분보다 항상 대통령님을 얘기를 해요. 대통령님한테 누를 끼치면 안 되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도와줘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늘 사고의 중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늘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고 의정활동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그 4년 동안 의정활동 뭐 열심히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고 성과가 있다면 뭡니까? 아무래도 국정원 개혁이죠. 저희 뭐 20대 국회에서 많은 이제 그 아쉬움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 국정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 대통령이 불의하다고 해가지고 탄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던 정말로 좋으신 괜찮은 대통령님을 우리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적폐청산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뭐 누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국정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조용하게 포지티브한 그런 개혁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예를 들면 기무사의 그 계엄령 개입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막 무슨 소문을 내서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일회성 그런 이벤트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걸 밝혀내 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기무사를 그 조한천인가 조현천인가 조현천 그 양반 기무사 네. 사령관 그 미국에 가 있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예. 그 왜 못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아니, 그렇지. 봐주기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처럼 그러니까 국정원에다 권한 주면요. 그래서 보름 내로 잡아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니, 못 그러니까- 잡아오는 게 아니고 그걸 안 줘서 능력이 아니, 없어서 그럼 못 검찰이 잡아오는 하면 게 되잖아. 아니고 검찰은 능력이 좀 없고요. 야 검찰을 디스하는 예. 지역에서는 어떤 일 많이 하셨어요? 지난 그 4년 동안 그 지역에서 큰 거 몇 가지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거 모두 이게 불가능하다 또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뭐 운도 좋고 그다음에 시대도 잘 맞았습니다.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는데 먼저 그 대방동에 그 참모총장 공간이 있습니다. 예. 참모총장 공간이 근데 거의 유휴지나 다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참모총장 공간 그 옆에 군부지가 있는데 그 군부지의 일부를 집적화하고 거기를 한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적한 다음에 그곳을 그 중대형 아파트 그리고 맘스타운 이런 걸로 개발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 지역에 그 신림선이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위협하는 거죠. 그것을 그 노선을 갖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변경이 그 75년 그 지하철 공사 이래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착공 그러니까 시공 도중에 변경된 사례가 그 주민들과 다 합심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뜻을 합치니까 그런 게 되더라고요. 여당이 실세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당이라서 이제 도움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시도 있고요. 그런 게 서울시의 도움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다. 예. 신림선은 그럼 언제 뚫립니까? 그러면 지금 개통이? 지금 해가지고 신림선은 계획대로 잘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개통은 언제쯤? 2020년 2000? 22년인가? 22년? 네. 정확하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 본인만의 정치적 색깔, 정치 노선이 네.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당이랑 색깔이 맞나? 뭐 이런 말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소수의 의견을 절대 경시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을 경시하지 않고 경청하는 그런 대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인사에서 제가 사실은 배운 겁니다. 인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수의 의견이 어떤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단 결정이 되면 따르는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정치인으로서 포부. 우리나라는 많은 정말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이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국권 회복 이후에 그 민주화 산업화를 갖다가 성공한 그런 유일한 나라인데 반면에 신구조화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그다음에 젊은 세대는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높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합리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이 좀 많아지는 극단적인 주장들보다는 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저기 아까 그 공조직에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국정원이라는 특수조직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인이라는 옷이 네. 본인의 체질에 잘 맞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그 뒤늦게 재능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능이 나오던가요? 예? 사람들과 잘 어울리십니까? 아니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조금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음습하고 이런 게 그렇죠. 음지에서 일한다 옛날에 예. 모토가 그거였잖아요. 돼 있는데 그리고 이런 정치에 나와서는 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만을 두고 보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갖다가 사실은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더군다나 저는 인사에서 그 인사파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을 조율하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정치랑 맞더라고요. 다양한 것을 조율하는 입장. 정치인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자질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이런 걸 갖춰야 정치인으로서는 의지와 능력입니다. 의지와 능력? 모든 것은 저는 그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이야말로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본인만이 가지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전문적인 사실 어떤 분이 국방 출신이라고 한다면 군인 출신이라면 군인에서 어떠한 자기의 그러니까 전문성을 쌓은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대 국회 그 활동하시면서 네. 동료원들 이제 많이 만났을 텐데 네, 내가 봤던 동료원들 중에서 이 사람 좀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참 능력과 아까 그런 의지라는 측면을 볼 때 참 괜찮더라 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두세 명만 꼽아보세요. 정치인 중에서요. 네, 정치 동료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님이죠. 대통령님 빼고. 대통령 빼고. 먼저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실력과 이런 걸 겸비했다는 분이 기동민 의원. 기동민. 그리고 안규백 저희 그 국방위원장님. 안규백. 예, 지금 시당위원장이죠. 예, 예. 박광원 의원님. 박광원. 김태년 의원님. 그리고 황희 의원. 뭐 다 나오겠네. 뭐 한 명 더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이철희 의원 같은. 그래요? 이런.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박재호 의원도 있고요. 20대 국회를 한마디 평가한다면 어떤 국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 국회. 이렇게. 보람은 아까 탄핵? 네, 그렇습니다. 아쉬움은 뭡니까? 뭐 상대방을 디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능력이 혹시 모자라서 그것을 돌파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국회.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던 상임위는 국방 그쪽으로 하게 되나요? 정보위? 네, 국방부와 정보위 쪽의 분야를 살리고 싶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현안 문제들이 있는데 예. 그 현안 문제가 만약에 해결을 꼭 해야 된다면 상임위를 그쪽 상임위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역 얘기를 좀 할게요. 지역 얘기가 이제 더 중요한 얘기라서. 동작갑 지역이 어떤 동네입니까? 어떤 동들이 있죠? 동작갑에는? 먼저 노량진 1, 2동, 그다음에 대방동, 상도 2, 3, 4동, 그리고 저 신대방 1, 2동 이렇게. 왜냐하면 8개 동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세나 월세로 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사 오신 분들은 이게 자기가 갑인지 을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이 이게 네. 그 노량진 수산시장 거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저기 뭐죠? 대방동 쪽에 예, 미군 들었습니다. 군부대. 예. 군부대 있는 네, 쪽 그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원가도 들어가는 거죠? 노량진 그렇습니다. 역에 있는 네. 학원가 쪽. 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주민들의 핵심적인 요구, 니즈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 지역이 묘하게도 굉장히 일찍 발달된 서울에서 굉장히 일찍 발달된 지역입니다. 강남 그러면 보통 네.
지금 이제 다른 강남 3구를 생각하는데 강남 중학교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있습니다. 아, 네, 강남 중학교? 그렇습니다. 네. 저기 전라도를 대표하는 고등학교 전라고라고 아, 예, 제가 거기 나갔는데 그 전주에 있습니다. 네. 광진. 그러니까 이름은 잘 지어갖고. 그런데 그렇게 일찍 발달하다 일찍 그 개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 개발에서 약간 이렇게 낙후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작구의 백화점 네. 그리고 저 영화관 뭐 대형마트 이렇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원래 문화 그 공간이 없고요. 노량진역이 옛날에는 민자 역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안 되는 건가요, 그건? 그건 저 현대화 사업을 갖다가 저 추진 중인데요. 예.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정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민자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게 교통이 네. 제가 봐서 제일 제가 여기서 보고서 제일 그러니까 놀란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역 그 동작 갑지역만 말씀드리면 장승백이 제가 아는 한 장승백이 그 쪽을 빼고는 예. 사거리가 없습니다. 다 삼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좁죠. 왜냐면 되게 도로 폭이. 예, 그 1호선이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폭이 좁고 일찍 개발된 곳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륙교를 여의도랑 해서 연결한다든지 네, 네. 이 도로를 이렇게 확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큰 저희 지역의 그 숙제군요. 개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경전철 지금 말씀하신 신안산선, 신림선 뭐 이런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에 그렇게 저희 쪽에 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쪽을 추진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 노량진 그 저희 동작에 사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죠. 우리 저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죠. 역도 그렇고 그래서 동작이 좋은 게 뭐냐 그럼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그런데 내부에서가 좀 복잡한 그렇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많네요. 네. 그리고 교육으로 대비되겠죠. 좀 필요한 그러면 저희 쪽이 이제 고시촌에서 열악한 환경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기를 갖다가 개발 이슈도 있고요. 재개발 이슈. 근데 여기도 사실은 서울에서 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작구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또 다 개발돼서 나가면 정말 돈 있는 분들 빼고는 이 서울에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것도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신구조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갑자기 굉장히 정감 있는 지역입니다. 네. 보통 다른 지역에서 50년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대를 이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3, 40년 되신 분들이 많고요. 반면에 이사 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분들도 꽤 되는 아주 역동과 그런 게 이렇게 조화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가가 저희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역민들 만나면 네. 선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뭐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역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코로나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인가 우리 그 정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마스크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비난을 하다 굉장히 해외로부터의 평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네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대통령님을 도와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좀 지역 발전도 잘 이끌어달라. 특히 꼭 재선에 당선돼서 지역 문제 좀 제발 좀 잘 마무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듣습니다. 큰 거를 아까 두 가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신림선 그리고 지하 흐르는 것 중에서 아파트 밑으로 흐르는 거 네, 조정을 그렇습니다. 했다. 그리고 노량진을 전국 최초에서 직업교육 특구로 지정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거기를 지역개발 이렇게 지역 교육 특구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역 자체가. 지역의 그러니까 상권과 네. 지역의 교육 환경들이 활성화가 되는 효과입니다. 예산들을 많이 따오니까. 그렇습니다. 동작갑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어떤 동네로? 좀 거창한 포부를 밝히면 서민과 중산층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동작. 그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예, 항상 희망이 넘치는 그 신구조화가 되는 동작인데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대방동 그 군부대 예. 군부지를 그 차질 없이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또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신안산선과 신림선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동작에 거대한 맥을 놓는 그러니까 이 저희 몸으로 따지면 동맥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네. 원활하게 개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차질 없이 그 추진되고 완공되는 것이 동작의 발전의 시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작에서 큰 저희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종합행정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작구청 동작구청을 저희 지금 장승배기 쪽으로 옮기고. 아, 옮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뭐 MOU 체결했습니다.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함으로써 동작의 그렇게 기본을 바꾸는 거지, 지도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동작구청 자리 거기 거기도 새로 이제 거기가 개발 입지가 또 있는 거죠. 거기가 예.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좀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백화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구가 큰. 저는 노량진에서 재수했었는데 거기 학원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많이 이렇게 침체화되고 있죠. 아, 예. 그런가요? 요즘 온라인 강의, 예. 그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아. 예,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컵밥 먹고 막 이런 게 많이 그렇습니다. 유행됐었잖아요. 네네. 컵밥거리. 네. 컵밥거리. 그렇습니다. 컵밥거리가 지역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노량진 예. 학원가. 네. 많은 청년들의 그 꿈이 연글고 있는 동작갑. 그렇습니다. 예. 아니 거기가 정겨운 동네예요. 약간 맞습니다. 사람 냄새가 날고 네, 막걸리 한잔 하고 싶고 막 이런 동네예요. 사실. 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사람 사는 동작입니다. 애환을 나누고 이런 네. 데예요. 네. 서울에서 좋은 동네. 좋은 동네. 예. 통합당의 후보가 누구죠? 지난 그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동작을 해서 출마했던 저 장진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아시죠? 그 손학규. 양반 저기 미래통합당 같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통합당으로 나왔다니까. 그 양반이 그 원래 민주당 아니었어요, 양반? 민주당에서 출발을 했다가 당을 여러 번 그 바꿨습니다. 양반이 안철수 쪽으로 한번 갔죠. 네. 예. 갔다가 천정배, 손학규 편. 천정배도 좀 있었다가 손학규로 손학규. 갔다가 예. 또 이제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당을 네. 한번 싹. 예. 그 손학규 정말 전 통합당이네. 대표, 바른미래당 전 대표 그 비서실장 출신. 아, 그 이분이 최근에 이제 TV에도 나왔어요. 출마하기 전에. 그러다 이제 문제가 됐죠. 예, 그래갖고 이제 TV 나서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공부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왔기 때문에 그분도 꽤 인지도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민주당에서는 활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네요. 예.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2016년 2월에 국민의당 대변인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겠지. 그 전에 그러면. 있었구나. 그 전에 아. 있을 수 있지. 예. 자,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게 네. 후보 등록한 주소지는 저 동작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집이 원래 거기니까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동작갑에 투표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은 네. 주소지 문제는 상관은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디 있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피선거권은. 뭐 울릉도에 살아도 다만 돼요. 예. 다만 주소지를 안 옮겼을 때 네. 지역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그 후보자들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어디 사는지 네. 그 선관위 저희 홍보물에 선거 공보물에 그랬을 때 이제 도의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옮겨야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한번 또 찔러봤다 안 되면 또 동작을로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차피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분이 바른미래당에 있었죠. 손학규 때 있었고 비서실장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갔으니까
동작 의뢰는 나경원이 있고 본인이 거기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동작 갑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 우리 지역구에서 그분이 구청장에도 출마를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네. 출마했을 때 도와줬던 분 이렇게 같이 했던 분이랑 그 경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도에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옮겨 다녔다 이런 얘기를 당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흠이 됩니다. 옛날에는 능력 있으면 옮겨 다닌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철새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 노선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후한 점수 안 줍니다. 그거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또 다 찾아보시고 요즘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금방 찾아봐 어디 왔다 갔다 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뭐 대비돼서 저희 저 지지자들은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동작 지킴이 대 동작 철새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작 지킴이. 그렇죠. 약간 이제 국정원 또 출신이기도 하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역적 나경원 후보, 이수진 후보하고 이 경합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 동네니까 이제 관심 가실 텐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쪽에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아니 가봤습니다. 느낌이 몇 번 어떤가요? 가봤는데요. 지금 저희 서울에서 삼각벨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로, 그다음에 광진을 이렇게 해서 삼각벨트인데 동작을 지역이 16년간 저희가 16년간 민주당이 동반 승리하지 못한 채 16년이 흐르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참신한 후보고 나 후보를 꺾을 수 있다고 희망과 기대가 되는 그 최강의 후보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민주당이 동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갖춰줬다고 봅니다. 뭐 동반 그 캠페인이나 이런 건 아직 기획한 건 아니고요.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어떠한 그 성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같이 발표하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수진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네. 지금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흐름이 동작 가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벨트 같이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측면이 있어요. 예. 장진영 변호사가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몰랐습니다. 예. 주민들한테는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설득하고 계십니까? 호소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니 해도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갖다 들어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선거에 동참해야 된다.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이 많은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이거 만전을 위해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하자.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안 요구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캠페인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그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님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중앙에서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거에서 저희를 이렇게 주민들께 평가받고 선택받고자 합니다. 그 문재인 영입 인사 네. 로 불리우는 문재인 영입 인사라는 이 상징성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도움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평생 자랑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시민들 만나보면 투표 열기가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 낮을 거로 보세요? 낮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 선거 그 캠페인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투표.
그렇죠. 저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야 돼요. 다음 주 그렇습니다. 금토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11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하면 잘 안 들어와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들어와요. 네. 요일을 얘기해. 아우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네. 방송도 그래요. 뭐 지난 14일, 지난 15일 이런 말 안 해요. 지난 목요일, 네. 지난 금요일 이렇게. 슬로건은 뭡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저희 역시 김병기, 음. 그다음에 다시 김병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걸로 지금 뭘 예. 붙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선되면 가장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국정원법 크게는 크게는 먼저 중앙 정치에서 말씀드리면은 국정원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이 정상화된 듯이 보이지만, 그리고 기무사 뭐 정보기관 마찬가지입니다. 정상화된 듯이 보이지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이것을 법에 의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데 아마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간 만들어 놓은 개혁 입법 개혁 사항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돌아가는데 3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법에 의한 통제와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한 통제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완성하고 싶다. 원래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조직들 같은 경우는 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법에 의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네.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빈틈이 보이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네. 내부에서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게 네. 그런 거면 차라리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말썽이 난 걸 보면 본인 주관적 애국심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정말 출중해요. 본인이 누가 들어오면은 빨갱이 세상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애국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애국심이 변질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경우들, 그리고 주관적 애국심으로서 댓글 사건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될 때라 치더라도 법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국정원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입니다. 저기 당원들하고 지지자들한테 끝으로 한 마디 좀 해주시죠. 중간에 말씀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를 갖다가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의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의리라는 게 주먹의 의리는 아닙니다. 네. 의리라는 그 순간 그런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걸 반드시 보겠다. 이게 제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1번입니다. 지역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정치적 고향이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믿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우리 동작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눈이 감사드린다 그랬는데 전체 분들한테 감사드릴 그런 기회가 없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약속은 잘 하지 않지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반드시 추진하고 또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좀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비굴해지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초심이 더 발전되고 성숙되도록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요번에 다시 저를 갖다가 꼭 뽑아주셔서 큰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나온 거 보니까 네. 우리 댓글 중에 태구민 태영호 네.
그분이 이제 강남 갑에 나섰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그 말씀해 주실 분이에요. 예. 적임자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향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애국심이 충추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우리 일반 대한민국에서 그 성장하고 자라신 분들도 만약에 선출직으로 나려면 혹독한 검증을 받습니다. 그 선출직으로 나왔다는 건 향후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도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장차관으로도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50몇 년의 인생이 전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에서 그걸 완전하게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지 보증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북한 당국에도 저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추문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자칫하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추문을 밝혀라. 그 추문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좀 정보가 있습니까? 그 국정원에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NCND 할 겁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예, 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저 망명을 할 때 저희 지역으로 이제 그 망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니었다. 뭐 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시민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 오케이. 그럼 그거는 뭐 저도 충분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량이 되는 거는 그건 엄연히 다른 문제고 검증이 안 되면 그 검증에 신중해 달라. 그 검증에 최대한 신중하게 이걸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달라. 그야말로 뭐 보수당이라고 본인들이 자처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문제가 된다면 예. 이거는 지금 저 미래통합당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 정보기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기관에서 일레가랄 에이전시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비합법 공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하나 들면 KGB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를 간첩으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낸 그 1세대에서는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 아들을 간첩을 만들어서 좋은 대학교 보내서 아들을 그 국방부나 CIA로 보내서 간첩으로 활용합니다. 길게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다는 4, 50년 그 장기 공작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증이 안 됐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한번 그 동작에서 승기를 다 잡고 강남갑을 한번 지원유세를 한번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아무도 이 태국인 태용호 그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김병기 후보님 빼고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볼지 아니면 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일지 아니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 그러니까 지금 그게 미래통합당이 됐던 국가정보원이 됐던 북한이 됐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들이 어느 한쪽에서는 우리가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태용호가 그러니까 어떻게 왔는지 어떤 이유로 왔는지도 사실 잘 그렇습니다. 모르죠.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이게 아무리 선거가 이벤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인정합니다만 정보기관 출신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북한하고 또 그럼 결국 국정원 출신의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나 은퇴했던 분들도 네. 태용호 공천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수 쪽에 몸을 담고 있어도 성향이 있어도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걸 떠나서 아예 그 단계까지의 아예 전 단계인 그러니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 검증에 대해서 지금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누구도. 또 본인이
인사처장을 하셨으니까 수많은 사람 검증을 또 직원들 그렇습니다.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네. 예. 국정원 직원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로 이 사람은 국정원 직원 못 됩니다 하는 사람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은 국정에 못 들어간다. 네네네. 일단 저분 신원조에서 탈락할 것 같은데. 신원조회에서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이, 거기에 뭐 막말을 과거에 한 번 한 거는 용서가 되죠. 충분합니다. 그건 뭐 우리 김홍민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김병기 의원님 예.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하시면 딱 좋겠대요. 인사 검증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인사,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청와대 인사팀들을 한번 만나서 청와대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또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서로 있는 간에 이렇게 예. 좋은 의견이 나눠질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참 오늘 뭐 마지막에 네. 완전히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꽂혔습니다. 진짜. 태영호 발언은 정말 예.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꼭 그 승리하셔서 하실 일이 명확히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국정원 개혁 그리고 아까 뭐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동작의 발전도 있지만 우리 국회 김병기 의원 같은 캐릭터, 경험,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시영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누구 모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모시지 않습니다. 모시지 왜냐하면 지금 않고? 후보님들이 예, 너무 선거운동 바빠요.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사실 여기 민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우리 일부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좋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김병기 후보님 저 건강 유지하시고 네. 자, 4월에 활짝 웃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